630번 문제 인식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죠. 자, 카톡 대화에서 보듯이 문제 인식에 대한 문제 출제 비중 높은 편입니다. 근데 NCS 5국에 설명되어 있는 문제 인식에 대한 정의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자, NCS 5국이 설명하고 있는 문제 인식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답을 문제인식으로 정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문제인식에 대한 정의는 전문가마다 책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하고 내가 이런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정의에 대한 불만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죠. 뭐냐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전문가의 책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다. 이처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럴까 하고 접근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문제인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헷갈리면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6학년 때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자, 문제인식 정의를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게 바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가설을 세운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설 공부했죠. 결론과 행동 방향을 미리 짐작해 본다는 뜻이죠. 자,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현상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같은 것을 짚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문제인식의 뜻입니다. 자, 이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지문을 이렇게 보면 현상이 눈에 잡히죠. 멍자국이 자꾸만 등장합니다. 결국은 차에 멍자국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엄청난 하자이자 흠결이죠.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 추가 비용, 시간이 엄청나게 들게 될 것이야. 이게 바로 가설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러면 행동 방향도 짚어볼 수 있죠. 자, 지문의 꼬리 보세요. 알게 되었다. 이게 뭘 뜻하죠? 인식이죠. 자, 선택지 4번을 보세요. 문제 인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죠. 근데 이 진술은 문제 도출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문제 인식, 문제 도출, 그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읽지 않고 답을 바로 정할 수 있죠. 231번 이 문제 질문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을 짚어낼 수 있죠. 그런데 깜깜하기 시작했다. 발생의 문제죠. 자, 분석했답니다. 그런데 원인을 도출해낼 수 없었다. 이렇게 의뢰한 결과 그 이유를 찾아냈다. 즉 알게 되었다.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거죠? 마케팅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what이죠. 그러면 문제 인식에 따라 환경 분석 그리고 문제 도출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나를 보세요. 같은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잃지 않게 되었다. 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문제 인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 무엇을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 역시 문제 인식에 따른 환경 분석 그리고 문제 도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바로 잡히죠. 해결책 제시는 아니죠. 그래서 문제 인식과 문제 도출, 원인 분석, 해결책 마련, 실행 이와 같은 각 단계에 대한 정의, 이해가 꼭 필요한 거죠. 이것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